자, 오늘은 분야별 경찰 활동 중에 두 번째 경비경찰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목이 안 좋아서 이번 주에 분야별 경찰 활동을 모두 업로드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목 때문에 경비, 많으면 수사까지 하고 다음 주에 월화, 수 안에 제가 나머지 모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비경찰 활동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비경찰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여기 나와 있듯이 복합기능적 활동이다. 그죠? 경비경찰은 예방도 하고 진압도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정보 수사 보안 경찰과 아주 밀접한 기능적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종합 업무를 업무성이 강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상 위적 활동.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시험에 정답으로 가장 출제가 많이 됩니다. 3번 정도 나왔는데 다 여기에서 정답으로 나왔던 거예요. 자, 경비경찰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상 유지적 활동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현재 질서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에 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바로 소극적, 정태적 질서 유지. 이게 뭐예요? 질서가 무너졌을 때 개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이고 동태적인 질서 유지하는 것은 질서가 무너질 기미가 보일 때 개입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언제 개입하는 것이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질서가 무너질 기미가 보일 때 개입해야만이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소극과 정태, 적극과 동태 이 두 가지를 반대로 해서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들 또 한두 개를 보면은 또 특징은 적응적 활동이다. 이 말은 신속한. 왜? 경비 사태는 항상 뭐예요? 긴급을 요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처리가 요망되기 때문에 적응적 활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경비경찰은 부대 활동입니다. 군인처럼, 군대처럼. 알겠죠? 개인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뭐예요? 부대 활동으로 훈련도 하고 근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경비경찰은 뭡니까? 직접적으로 뭐예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그 자체로서 뭐예요? 생활안전경찰이나 수사경찰하고는 구별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대 단위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상사가 하급자에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하향적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런 것들이 경비경찰의 특징이 됩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두 번째, 현상 위적 활동에 대해서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경비경찰 조직 운영 원칙이 됩니다. 여기는 또 두 문자가 있죠. 우리 두 문자 무시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경찰학계로는 선생들이 막 무조건 이해 과목이라 하는 선생들이 있잖아요. 그 선생 반에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경찰학 개론하는 것은 이해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암기를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걸 적절하게 잘 구분해서 암기할 내용들은 이렇게 두 문자를 제시를 하고 암기를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근데 노량진 어떤 선생은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선생인데 무조건 대학 교수가 출제를 하니까 무조건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해를 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게 학원 강사입니다. 근데 무턱대고 자꾸 이해만 하라고 하니까 더 힘들잖아요. 본인은 쉬운데, 가르치는 선생은 알고 있으니까 쉬운데,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 강사들은요, 학생 입장에서 강의를 하셔야 돼요. 본인 입장에서 강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참, 20년 이렇게 학원 강사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경비경찰 조직 운영의 원칙.
네 가지가 뭐죠? 치안, 부대를 체계적으로 지휘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돼요. 일단 네 가지가 뭐가 있다는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뭐예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암기는 두 문자를 통해서 네 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문장 속에서 뭡니까? 연결하는 거잖아요. 문장을 읽고 어떤 원칙에 해당되느냐 그것만 여러분들이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자 보세요. 국민과 협력을 해야 된다. 왜? 경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국민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치안 협력성의 원칙이다. 누가 협력한다고요? 국민과 협력하는 거예요. 왜 협력합니까? 효과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신속하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무 틀립니다. 효과입니다. 아시겠죠? 신속이라고 하면 틀리니까요. 그거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국민과 협력을 하는 이유가 뭐냐? 효과적인 목적 달성이지 신속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두 번째 부대 단위 활동 원칙입니다. 경비경찰은 부대 단위로 활동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체계 통일성의 원칙이라 하는 것은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건데요. 책임과 임무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명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책임과 임무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임무를 중복 부여하여 최악의 사항을 대비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임무를 중복 부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부여한다고요? 명확하게 부여한다는 거예요. 요 명확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치안 협력은 효과성과 관련되어 있고 체계 통일성의 원칙은 명확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셨죠? 임무를 중복 부여하여 최악의 상태를 대비한다가 아닙니다. 임무를 명확하게 부여하는 거예요. 자,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입니다.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말은 의사결정 단일의 원칙입니까? 아니면 의사 집행 단일의 원칙입니까? 어떤 거예요? 예, 바로 의사 집행 단일의 원칙이에요. 의사 결정 단일의 원칙이 아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의사 결정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다수결을 할 수도 있고, 지휘관이 혼자서 할 수도 있고, 참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집행은 의사 결정 단계에서 결정한 내용을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행만큼은 뭐예요? 지휘관 한 사람이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결만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장 속에 다 정답이 있잖아. 주의할 것은 어떤 겁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를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효과성과 관련되어 있다. 명확성과 관련되어 있다. 신속성과 관련된 것은 뭐예요? 바로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이 신속성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주의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세 번째입니다. 경비수단의 원칙입니다. 자, 경비수단의 원칙은 네 가지가 있죠. 이것도 두 문자가 있습니다. 뭐죠? 안균, 시위, 안균, 시위 해서 다 네 가지 경비수단의 원칙을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요, 균형의 원칙이 절대적으로 정답으로 잘 나옵니다. 자, 보세요. 문장 속에 다 있어요. 두 문자를 통해서 네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경력을 균형 있게 하여야 한다. 균형의 원칙이에요. 경찰과 군중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압돼야 된다. 안전의 원칙이에요. 가장 적절한 시점을 이용해야 된다. 시점의 원칙이에요. 가장 유리한 지점과 위치를 확보해야 된다. 위치의 원칙이 어떻습니까? 금방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다 맞춰요. 그래서 균형의 원칙에서 두 번째 지문 있잖아요. 이 지문을 가지고 시험의 정답으로 많이 활용된다는 겁니다. 자, 주력 부대와 예비 부대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라 하는 게 뭐예요?
균형 있게 활용하라 이 말입니다. 균형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정된 경찰력을 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 한정된 경찰력이지 대규모 경찰력, 충분한 경찰력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개념을 잡으시고 균형의 원칙 2번 질문을 철저히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경비수단의 종류가 나옵니다. 자,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고하죠. 그리고 제지를 하고 그 다음에 체포를 합니다. 이 세 가지는요. 정해진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고하고 그 다음에 제지하고 그 다음에 체포해야 된다. 그런 게 없습니다. 경고하고 바로 체포할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바로 체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순서는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주의할 것은 구분합니다. 경고라 하는 것은 간접적인 실력 행사예요. 그죠? 그리고 제지는 직접적인 실력 행사고 체포도 직접적인 실력 행사다. 구분이 되겠죠? 경고만 간접이고 제지와 체포는 직접이다. 또 두 번째, 경고는 간접적인 실력 행사이기 때문에 이미 처분이고 제지는 직접적인 실력 행사이기 때문에 강제 처분이다. 체포도 직접적인 실력 행사이기 때문에 강제 처분이다. 구분이 되겠죠? 경고만 임의 처분이고 제지와 체포는 둘 다 강제 처분에 속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실력 행사에 속하기 때문에 강제 처분에 해당된다. 됐죠?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될 것은 경고는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 있어요. 위험 발생 방지 조치 있잖아요. 경위 억제할 때 경자가 경고 아닙니까? 그리고 제지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범죄 예방과 제지하는 게 법적 근거가 됩니다. 체포는요, 경직법이 아니에요. 형사소송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합니까? 경고와 제지는 경직법이 법적 근거고 체포는 형사소송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경찰 비례 원칙 적용이죠. 자, 경고는 간접적인 실력 행사이기 때문에 임의처분이에요. 임의처분은 경찰 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면은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적용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뭐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바로 제지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범죄 예방과 제지는 행정상 즉시 강제에 속합니까? 아니면 강제 집행에 속합니까? 바로 즉시 강제에 속한다 하는 거. 시험에는 강제 집행에 속한다 이렇게 놓은 적이 있어요. 아셨죠? 요것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더 이상 나올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경찰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행사안전경비예요. 옛날에는 혼잡경비라고 했는데 지금은 행사안전경비라고 합니다. 자, 행사안전경비 의의가 중요합니다. 자, 행사안전경비는 조직된 군중에 의해서 발생되는 겁니까? 미조직된 군중에 의해서 발생되는 겁니까? 미조직이에요. 이게 시험 정답으로 나와요. 조직된 군중에 의하여 이렇게 시험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은 많은 군중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들잖아요. 그때 모인 그 군중은 미조직된 군중이지 조직된 군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행사안전경비가 있고, 그죠? 다중경비 뒤에서 배웁니다. 다중범죄 진압경비가 있어요. 요게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두 개의 구별 기준은 이겁니다. 자, 행사안전경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미조직된 군중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다중범죄는 나중에 배웁니다. 조직된 군중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뭐예요? 요 두 가지가 구별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구별 기준은 바로 군중의 조직화 정도가 됩니다. 미조직 그리고 조직화 정도가 뭐가 된다? 구별 기준이 된다. 다른 문제는 뒤쪽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경비경찰의 대상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배운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개인적, 단체적 불법 행위는 다중범죄 진압경비, 옛날에는 치안경비라고 했어요. 특수경비가 있고, 경호경비가 있고, 국가종로시설경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연적, 인위적 혼잡 재난이 있습니다. 행사안전경비가 있고, 재난경비가 있는데요. 재난경비는 자연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사안전경비는 인위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 하면은 재난경비, 인위적은 행사안전경비.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4가지 하고 밑에 2가지 하고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행사안전경비부터 시작해서 다 배우는 거예요. 자, 행사안전경비 활동의 원칙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프로스포츠, 지금 뭐 프로야구라든가 또 프로배구, 프로농구, 프로축구 이런 영리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경비활동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자가 뭐예요? 경호업체와 계약을 해서 관중들의 안전,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 수익자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 같은 국가적 행사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경비 주체가 경찰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비 활동은 수익자가 경비 주체가 되는 거고, 월드컵이나 올림픽 이런 국가적 행사는 수익자가 아니고 국가가, 경찰이 경비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영리 목적으로 하는 프로스포츠 같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자, 주관사로 하여금 경호업체를 동원하도록 해야 되고, 이때 우리 경찰은 우발 사태를 대비하는 개념으로 운영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프로스포츠 등과 같은 행사는 주관사가 뭐예요? 사설 경호업체를 동원해서 해야 되고, 우리 경찰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개념으로만 운영을 하면 된다. 이해하셨죠? 요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행사안전경비상 군중정리 원칙,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는 4가지가 있죠? 여기 2문자가 있어요. 이경지의 밀이 되겠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험에 이동의 일정화가 정답으로 잘 나오고요. 밀도의 희박화가 정답으로 잘 나옵니다. 자, 이동의 일정화가 뭐죠?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이동해 주어라. 그래야 주의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일정한 방향이지 시험에는 다양한 여러 방향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틀리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경쟁적 활동 지향입니다. 아무래도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남보다 먼저 가려는 그런 심리 상태가 있어요. 서로 뭐 좋은 자리 찾으려고 뛰어가다 보면은 넘어지고 엎어지고 해서 다치게 됩니다. 사고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적 활동을 지향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지시 설정입니다. 안내 방송을 통해서 혼잡 사태와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밀도의 희박화가 또 시험이 잘 오는데요. 밀도의 희박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밀도가 뭐예요?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100명이 만약에 들어갈 장소에 120명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밀도가 높다는 거죠. 100명이 들어갈 장소에 50명만 있다? 밀도가 낮다는 뜻이에요. 자, 그게 희박하니까 뭐예요? 밀도를 낮게 하라는 거예요. 100명이 들어갈 장소로 하면은 80명만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혼잡하지 않잖아요.
제한된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혼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회피하라. 즉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하라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해하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의 일정화와 밀도의 희박화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출제가 잘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재난경비가 되겠습니다. 자, 재난경비. 자,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은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바로 소방청이지 경찰청이 아니에요. 요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뭐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 소방대원들이 먼저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 경찰은 어떻게 한다? 현장을 통제를 하고 나중에 구조, 피해 복구하는 어떤 지원 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소방이 주체가 되겠고 우리 경찰은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재난경비 특징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경비활동이 뭡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구조 활동이에요. 사람 구하는 거예요.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리고 긴급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선조치, 후보급입니다. 먼저 조치를 취하고 나서 나중에 맞다 보고하는 거예요. 이것만 나오면 생각나는 게 세월호입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부터 먼저 구해놓고 보고를 하면 되는데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배는 점점 가라앉으니까 나중에 때가 늦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많은 젊은 아이들이 수장됐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죠. 자, 그런 경우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가장 잘 알지 않은 그 상황을요. 그럼 먼저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사람부터 살려놓는 거예요. 놓고 그 다음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찰 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때는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고 조치를 먼저 취하고 나서 보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현장지휘본부가 있어요.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자, 현장지휘본부 설치 지시권자는 누굽니까? 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설치권자는 누구예요? 관할경찰서장이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설치 여부를 진단하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과 서장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설치 지시권자는 청장이고 설치권자는 서장이고 설치 여부 진단 여부는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입니다. 그럼 어디에 설치하느냐? 사고 현장 인근 파출소 등 경찰관서에 합니다. 만약에 사무실 없다, 공공건물에도 가능하고요. 원칙은 인근 파출소 등에 경찰관서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공공건물에 또 설치할 수도 있어요. 업사무소라든가 동사무소에, 구청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어떤 건물이 없다, 사무실이 없다, 그러면 지 차량을 통해서 활용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일반 재난이 발생하면 서장이 지휘관이 되고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시도청장이 담당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찰 통제선이 있어요. 자, 빨간색이 재난 현장 중심부입니다. 핵심입니다. 그 다음 파란색은 외곽으로 보시면 돼요. 통제해야 되는, 안으로 진입을 못하게 하는 하나의 통제선입니다. 그래서 이 재난 발생이 일어나게 되면 통제선을 먼저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재난 범위를 먼저 설정하는 거예요. 재난 범위는 최초 어떻게 한다? 넓게 재난 범위를 설정합니다. 넓게 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확대 축소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안쪽에 있는 빨간색 있죠? 이게 1통제선이에요. 이거는 소방이 담당을 하죠. 그 다음 이제 2통제선은 경찰이 담당하죠.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거예요. 이게 2통제선입니다. 시험에는요, 이것도 나오죠. 1통제선은 소방, 2통제선은 경찰. 서로 반대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통제선 출입구는요, 원칙은 한 개예요.
두 개를 하면 안 됩니다. 원칙은 한 개. 출입구가 적어야만 통제가 잘 될 거 아닙니까? 출입구가 여러 군데 있으면 통제하기 힘들어요. 원칙은 한 개입니다. 필요에 따른 뭐예요? 반대편에 하나 더 추가가 가능하다. 이 반대편에 하나 더 추가가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피해 사항을 파악해서 관계자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전달하면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면은 피해가 너무 크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시험은요, 요게 잘 나오죠. 최초 확대, 최초 넓게 범위를 정한다. 두 번째는 1통제선은 소방, 2통제선은 경찰이다. 그리고 원칙은 출입구는 한 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잘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정리하세요. 자, 그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재난 발생 지역은 최소 좁게 설정합니까? 넓게 하는 거예요. 넓게. 이게 틀린 거죠. 1통제선은 소방, 2통제선은 경찰. 요거는 맞습니다. 2통제 출입구는 두 개입니까? 한 개죠. 이것도 틀린 거예요. 경찰정보지원센터를 설치 피해 사항 등을 보고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3번이 틀린 거예요.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다 해결이 됩니다. 자, 다중범죄 진압 경비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